여긴 출제 포인트가 이제 설명문의 설명 방법. 예, 굉장히 중요하죠. 자, 확인. 이제 확인과 정의의 차이 먼저 봅시다. 자, 둘 다 공통점은 A는 B다 형식인데요. 자, 확인을 우리가 다른 말로 지정이라고 하고요. 정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확인이라는 거는 종차가 없지요. 얘는 종차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예,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럼 예문을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거예요. 자, 한용우는 1920년대의 시인이었다. 자, 이런 문장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한용우는 님의 친묵을 쓴 1920년대의 시인이었다. 이 두 개의 문장을 잘 비교해보면요. 자, 얘는 지금 1920년대의 시인 중에서 님의 친묵을 쓴 사람 누구밖에 없어? 한용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종차가 되는 거지. 그럼 종차가 있다는 얘기는 정의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비해서 한용운은 1920년대 시인이다. 물론 한용운이가 1920년대 시인인 건 맞죠. 하지만 1920년대 시인은 한용운 말고도 많았어요. 즉 이게 유개념인데, 그럼 유개념에서 종개념만이 가진 특징이 없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 이거는 확인 또는 지정이다. 그냥 확인시켜 준 거죠, 이거는. 이거는 정의는 뭐고요? 반드시 종차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정의의 규칙이라고 나오는데, 예, 상당히 중요하죠. 여기 출제 포인트가 뭐냐면, 다음 예문 중 정의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또는 정의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 봐봐요. 정의항은 피정의항과 외연이 일치해야 된다. 그래서 형용사란 어떤 대상의 성질, 형태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이랬으면 되는 건데, 거기 움직임, 이게 동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동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자, 2번 봐봐요. 음악은 우리의 마음속에 아름다움을 일으키는 예술이다. 음악만이 가진 특성, 즉 소리가 없잖아요. 종차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앞에서 한 말을 반복하는 거에 불과한 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정이면 안 되고요. 비유적 표현, 예, 수사법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봐봐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인간은 동물이다. 뭐가 없어? 종차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됐고, 분석과 분류 가겠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하셔야지. 자, 우리가 분석과 분류에서 그냥 키페이트만 보자면, 자, 분석은 얘는 구성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는 거고요. 분류는 종류로 나누는 걸 이야기한다. 그래서 자, 자동차를 분석해 봅시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한번 했잖아요, 그죠? 뭐 제동 장치, 전기 장치, 동력 전달 장치, 조향 장치, 이런 식으로 구성 요소라고 설명하는 거고요. 그럼 분류는 그게 아니죠. 자동차의 종류는 승용차라는 게 있고요. 승합차라는 게 있고요. 특수 자동차가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종류야, 종류. 그래서 분석과 분류. 근데 이 종류라는 거에는 다시 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분석이라네요. 분류라는 게 있고 구분이라는 게 있는데, 그럼 분류와 구분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분자가 나눌 분자라고 얘기했잖아요. 분자가 나눌 분자예요. 그럼 얘는 앞에가 적은 거고 얘는 뒤에가 적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사과, 배, 감, 포도들은 과일이다. 이런 식으로 작은 항목에서 큰 항목으로 묶어가는 것. 즉 앞에가 작은 항목인 거. 이게 분류. 그게 아니고요. 이제 거꾸로. 자, 과일에는 사과, 배, 감, 포도 등이 있다. 뒤에가 작은 항목이잖아요. 이런 건 뭐라 한다? 구분이라 한다. 또 하나, 이렇게 종류로 한다고 무조건 분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긴 반드시 두 개의 조건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하나의 기준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가 같은 등급이어야 된다. 이게 반드시 기준이 하나여야 돼. 예를 들어 소설을 볼게요. 자, 소설에는 장편소설, 단편소설, 뭐 대하소설이 있다. 이건 되는 거지만 소설에는 장편소설, 단편소설, 기업소설, 애정소설이 있다. 안 되는 거라고요. 왜? 내용상 기준과 길이라고 하는 기준이 두 개잖아요. 두 개가 있으면 이거는 분류가 될 수 없다는 점. 자, 같은 등급이라는 건 뭡니까? 자, 예술에는 말이야. 문학이 있고, 음악이 있고, 서양화가 있고, 동양화가 있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왜? 문학과 음악에 맞는 등급은 뭐야? 이거는 미술이지. 그럼 서양화, 동양화는 뭐야? 이건 미술의 하위 개념이잖아요. 그레이드, 등급이 다르잖아요. 이런 건 분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자, 확인과 정의의 차이, 분석과 분류의 차이, 이런 것들은 잘 좀 봐두시고요. 자, 논설문 가겠습니다. 일단 논설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추론의 방법과 종류, 여기죠. 그래서 추론, 자, 여기 좀 보겠습니다. 일단 추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크게 연역 추론이 있고요, 귀납 추론이 있고요, 변증법적 추론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연역 추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다시 네 가지가 있다 했었어요. 정언 3단 논법이 있었고, 가언 3단 논법이 있었고, 선언 3단 논법이 있었고, 딜레마 논법이 있었다. 그럼 정언 3단 논법의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인 연역법을 얘기하는 건데, 전체가 참이라고 증명된 상태에서 요만큼이 참이에요. 이거를 증명하는 게 정언 3단 논법입니다. 이건 틀릴 수가 없는 논증 방법인데, 이건 딱 하나, 대전제. 대전제가 거짓이면 결론이 거짓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생긴 오류를 우리가 뭐라고 해서 비정합성의 오류다. 이렇게 배웠고요. 자, 가언 3단 논법이란 뭐뭐라면 뭐뭐이다. 그래서 우리가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요 조건이죠.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자, not P면 not Q이다. 이런 걸 뭐라고 배웠어요? 전권 부정의 오류. 예, 오류입니다. 앞과 뒤를 동시에 부정하면 오류가 되는 거고요. 또 바꿔도 안 되죠. 그래서 Q이면 P이다. 이것도 후권 긍정의 오류입니다. 그러면 not Q이면 not P이다. 요거 하나만 참이에요. 이건 공식이에요. 그래서 시험장 들어가면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다음 중 참인 것은, 요게 답이란 말이에요. 자,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가 참일 때 다음 중 참인 것은, 땅이 젖지 않았다면 비가 오지 않은 것이다. 이것만 참이고 나머지는 거짓이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오류죠. 자, 선언 3단 논법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베타성이 있다, 베타성이 없다, 두 개의 명제를 가지고 이런 경우에 A가 아니기 때문에 B다. 항상 참이죠. 이게 선언 3단 논법이었고요. 이거는 베타성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A가 아니기 때문에 B다. 그럼 항상 거짓이잖아. 이런 걸 뭐라고 써요? 선언지 긍정의 오류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기에 사람이 있다. 저 사람은 남자이거나 여자일 것이야. 근데 앞만 봐도 남자는 아니야. 따라서 여자이다. 참이죠. 근데 저기에 여자가 있다. 저 여자는 머리가 좋거나 예쁠 것이다. 근데 앞만 봐도 안 예뻐. 따라서 머리는 좋을 것이다. 거짓이잖아요. 이런 걸 선언지 긍정의 오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딜레마 논법이라는 거는 둘 중에 어떤 거를 택해도 나에게 불리한 경우, 이런 걸 우리가 딜레마 논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귀납 추론도 역시 몇 가지가 있었어요? 네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는 통계적 귀납 추론이 있었고요. 완전 귀납 추론이 있었고요. 인과적 귀납 추론이 있었고, 유비 추론이 있었다. 그럼 여기서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통계적 귀납 추론, 이게 귀납법인데, 얘는 뭐 알다시피 전체의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표본 샘플의 결과를 취해서 표본 샘플 결과가 A니까 전체의 결과가 A일 것이다. 그래서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추론하는 방법, 이게 바로 통계적 귀납 추론이고요. 그럼 여러분이 봐도 이거는 표본 샘플이 잘못 취해지면 당연히 오류가 발생되겠죠. 이렇게 해서 발생되는 오류를 우리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완전 기납추론은 오류가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자, 인과적 기납추론. 이거는 결과를 보고 역으로 원인을 추려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별 의미 없고. 자, 출제 포인트 유비추론이죠. 이건 뭐냐면 A가 B라면 C가 D다의 추론 방법인데 이때 반드시 A와 C, B와 D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지구에 물이 있어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화성에도 물이 있다면 생명체가 존재할 것이다. 이런 식의 논리 방법이죠. 근데 만약에 이 둘 사이에 뭐가 없다면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때는 오류가 발생되는데 이때 발생된 오류를 잘못된 유추의 오류다. 예를 들자면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서로 돕고 사는 걸 미풍양속을 알았어. 따라서 이번 시험에 우리는 서로 돕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바로 오류죠. 오류 이런 건. 왜? 공통점이 없이 연결되잖아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변증법적 추론을 좀 볼까요? 이 변증법이란 이런 거예요. 자, 정과 반의 논리가 있을 때 이 둘 다를 부정하고 더 높은 차원에서 합을 긍정하는 이런 방법을 변증법적 추론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환경을 보전합시다. 좋죠? 그럼 굶어 죽을래요? 아니잖아요. 개발해서 먹고 삽시다.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희한하게 이 둘이 환경을 보전하자니 개발이 안 되고 개발하자니 환경이 깨지고 이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둘 다를 부정하고 더 높은 차원에서 뭐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 환경과 함께하는 개발을 하자. 이런 식으로 둘 다를 부정하고 더 높은 차원에서 합을 긍정하는 이런 추론 방법을 변증법적 추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추론의 오류까지 봤고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느냐? 비형식적 오류에서 자, 심리적 오류. 자, 여기서 출제될 것들을 좀 간단히 좀 일단 보겠습니다. 물론 거기 있는 거 다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동안 출제가 가장 많이 됐던 거 요걸 좀 보자면 자, 거기 성급한 위력의 호소라고 나오네요. 내가 가진 힘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황과 인신공격 요거는 항상 구별이 되는데 자, 정황에 호소하고 인신공격은 공통점이 뭐냐면 이거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낮게 폄하하는 거 이게 정황의 호소 또는 인신공격의 오류입니다. 공통점. 그럼 차이점은 뭐예요? 차이점은 얘는 현재 상태를 가지고 비난하는 거고요. 요거는 뭐야? 과거를 들먹거리는 거고요. 요 차이점만 기억하면 되고요. 자, 부적합 권위, 원천봉쇄, 피장파장, 뭐 연민의 호소. 자, 자료적 오류 가겠습니다. 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금방 했고요. 잘못된 유추 예, 금방 했어요. 자, 무지의 호소 예, 몇 번 나왔던 문제인데 이건 이거지. 어떤 사실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참이다. 증명되었기 때문에 거짓이다. 이거는 이 자체가 참이라고요. 왜? 증명됐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죠. 증명되지 못했기 때문에 참이다. 증명되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거는 이 자체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경우를 뭐라 그래? 무지의 호소다. 예를 들자면 신이 있다고 증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따라서 신은 있는 것이다. 그럴까? 그럼 말을 바꿔볼게. 신이 있다고 증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럼 신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이거든 다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증명되지 못한 걸 가지고 말하는 거는 이 자체가 거짓인데 이걸 뭐라 한다? 무지의 호소라고 한다. 예, 몇 번 나왔던 문제. 자, 그 다음 흑백사고의 오류. 이것도 뭐 다 알잖아요, 이제는. 자, 우리가 검은색과 흰색 사이에는 회색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 이 녀석 나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럼 싫어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도 아니면 뭐 이런 사고방식. 자, 복합 질문의 오류. 인정하기 싫은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오류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발생학적 오류. 자, 분할과 합성 같이 가야 되는데 중요하죠, 이거.
자, 분할과 합성의 오류. 자, 분할이라는 건 뭐냐면 전체가 참인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참이기 때문에 부분도 참일 것이다. 에이, 아니죠. 아니라고요. 전체가 참여서 부분이 반드시 참이다? 아니에요. 자, 어떤 예가 있느냐? 거기 나와 있죠? 이 컴퓨터는 굉장히 비싼 것이다. 따라서 마우스도 비쌀 것이다. 아니라는 거지. 마우스는 싼 걸 쓸 수 있어요. 자, 합성에 오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였었어요? 자, 수증기는 구름이 기화된 거라 보이지 않는다. 근데 구름은 수증기가 모인 것이다. 따라서 구름은 보이지 않는다. 구름 보이잖아요.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전체도 눈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아니라는 거지. 분할과 합성은 반대입니다. 부분과 전체의 차이. 요거는 전체가 참여해서 부분이 참일 것이다. 아니라는 거고, 이건 부분이 참여해서 전체가 꼭 참일 것이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분할과 합성 같이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 순환 논증의 오류. 참 많이 나온 거죠, 이거. 자, 앞에서 한 내용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에 불과하다라는 뜻이에요. 논증이 될 수 없죠, 이거는. 다른 말로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 자, 성서에 있는 말은 모두 진실이다. 왜? 성서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자, 의도 확대의 오류. 요거 에페소스 문명. 꼭 좀 기억하시고. 에페소스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의도 확대의 오류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 설명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원칙 혼동의 오류. 우리가 원칙은 지켜야죠, 당연히. 근데 예외라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 예외마저도 인정하지 않은 오류. 가장 중요한 그거죠. 거짓말 하지 마라. 원칙이지. 하지만 하얀 거짓말은 할 수도 있는데 이것마저 인정하지 않는 오류죠, 바로. 자, 그 다음에 잘못된 인과관계 요거하고, 잘못된 인과라는 거하고 인과 혼동, 자, 요거 두 개도 역시 잘 구별해야 되고요. 뭐 잘못된 인과라는 거는 쉽잖아요. 이제 A가 B의 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A가 B의 원인인 걸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고요. 인과 혼동은 그게 아니지. A가 B의 원인은 맞지만 B가 A의 원인은 될 수 없는 거. 요거는 혼동하는 거고. 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요거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까마귀가 날아간 게 배가 떨어진 원인이 아니라니까? 어차피 그 배는 떨어져 배웠다고요. 근데 인과 혼동은 뭐예요? 자, 부잣집 사람들은 고급차를 탄다. 맞잖아요, 이렇게는. 그럼 내가 고급차를 타면 우리가 부자가 될 것이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혼동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논점 일탈의 오류. 지금 하고 있는 논지와는 전혀 관계없는 딴소리 하는 거. 이게 논점 일탈이고요. 자, 서간문 가겠습니다. 자, 봉투쓰는 요령에서 제일 중요한 거, 단체나 기관에게 보낼 때는 귀중이고요. 개인에게 보낼 때는 귀하. 이렇게 쓴다는 얘기고. 자, 내용에 쓰는 거. 자, 제번, 번거로운 인사 생략하고, 바로 본론 들어갑니다. 불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글이고요. 자, 집안 사람에게 보낼 때는요, 서명란에 성을 쓰지 않는다. 자, 문장 부호 가겠습니다. 자, 문장 부호. 2011년 4, 5월이죠. 지방직. 지방직에서 국가지에서 나왔었나? 지방직에서 나왔었나? 어제 2011년 기출문제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마침표 찍는 거예요. 1번 봅시다. 서술 명령에 마침표 찍어요. 다만 표제어, 글의 제목이나 표어는 안 찍습니다. 두 번째,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적에 씁니다. 거기 1919.3.1 이거 점 반드시 찍어야 돼요. 연월일 대신에 점을 찍는다는 거. 그래, 물음표로 갑시다. 거기 3번을 보십시오. 자, 우리가 빈정거림, 비웃음, 반어를 표현할 때 물음표 찍고요. 또 마땅히 쓸 말이 없을 때 우리 집 고양이가 가출했어요. 자, 또 하나. 자, 선택 의문인 경우 너 한국인이야, 일본인이야, 중국인이야. 이럴 때는요, 쉼표, 물음표를 찍는다는 거. 한 군데만. 근데 개별 의미 있는 경우에는 너 언제 왔어? 어떻게 왔어? 왜 왔어? 이런 경우는 하나마다 대답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물음마다 찍는다는 거.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쉼표. 자, 바로 다음의 말을 꾸미지 않을 때 쓴다. 즉, 멀리 있는 걸 꾸밀 때 쓴다는 거지. 이게 슬픈 사연을 간직한 경주 불국사의 무영탑. 이게 만약에 쉼표가 없다면 슬픈 사연을 간직한 게 불국사인지 무영탑인지가 불명하다고요. 쉼표를 찍어줌으로써 무영탑임이 분명해지는 거고요. 성질 급한 철수는 마찬가지죠. 쉼표가 없으면 철수인지 누이 동생인지 분명한데 쉼표를 찍어줌으로써 누이 동생이 분명해지는 거고. 자, 2번 봐봐요. 일반적으로 쓰는 접속부사 뒤에는 쉼표 찍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끼어든 구절 앞뒤에 찍어요. 나는 그 말이 별로 탐탁하지 않소. 이게 원래 문장인데 거기에 솔직히 말하면 이게 들어갔잖아. 솔직히 말하면 앞뒤에 찍어야 되고요. 철수는 미소를 띠고 그들을 맞았다. 이게 원래 문장인데 그 속으로는 화가 치밀었지만 요건 끼어든 문장이잖아. 앞뒤에 쉼표 찍는다는 거예요. 뒤풀이를 피하기 위해서 여름에는 바다에서 휴가를 즐겼고 겨울에는 산에서 휴가를 즐겼다. 예, 휴가를 즐기다가 반복되니까 쉼표를 막는 거고요. 2번 갑시다.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날. 그래서 3.1운동, 8.15 강복, 가운데점입니다. 6.25 사변, 60 항쟁, 5.18 광주 항쟁, 이게 전부 다 특정 날에는 가운데점이라는 거. 거기 쌍점 봐봐요. 자, 내포되는 종류죠. 문장 부호 하고 쌍점. 문장 부호 안에는 마침표, 쉼표, 따옴표, 묶음표가 포함되잖아요. 이때 쌍점 쓰는 거 맞습니다. 자, 빗금. 서로 대립되는 거, 대등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따옴표. 거기 보시면요. 따옴말 속에 또 따옴말이 있으면 그때는 작은 따옴표 쓴다는 거. 그 다음에 속으로 한 말 작은 따옴표고요. 자, 묶음표 가겠습니다. 이 묶음표에서는, 자, 이것만 계속 내렸었죠. 자, 이상민하고 한자로다가 이상민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커피 써놓고 나서 영어로다가 COFFE 적는단 말이죠. 근데 손발 해놓고 나서 여기는 손숫자, 그 다음에 발족자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 잘 봐요. 얘는 한자든 영어든 발음과 뜻이 똑같잖아. 이때는 소괄호. 근데 손발 수족 뜻은 똑같은데 발음이 달라지잖아요. 이때는 대괄호를 쓴다.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소괄호가 2개 이상이면 당연히 대괄호로 묶는다. 당연한 얘기고요. 자, 이음표. 자, 이것도 끼어드는 말에 부연 나타날 때. 그래서 그 아이는 4살에 벌써 시를 지었어. 근데 그 4살을 부연 설명한 거죠. 보통 아이 같으면 천자문도 모를 나이에. 그 앞에 변명 볼까요? 정정. 어머니께 말했다가, 아니, 말씀했다가, 이건 정정이고요. 자, 변명은 뭡니까? 이건 내 것이니까. 아니, 내가 처음 발견한 것이니까. 이건 뭐가 돼? 이거는 변명이 되겠지? 그 다음에 안 드러낸 표. 거기 빠진 표 봐봐요. 이거는 쓰고 싶어도 그 글자가 마모되어서 더 이상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럴 때 안 드러낸 표를 쓰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현대문학 파트 모두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문학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